여러분,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털어놓는 이유는 세상에 이런 독한 여자들이 있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해서예요. 정말 끔찍한 일을 겪었거든요. 우리 민준이를 키우기 위해 제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아세요? 남편 없이 혼자서 키웠어요. 과외비, 학원비, 의대 등록금까지 제 인생을 다 바쳤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도시락 싸주고 밤늦게 들어와도 항상 따뜻한 밥상 차려주고 청소일, 식당 일 안 해본 게 없었어요. 민준이가 의사가 되기까지 정말 피땀 흘려 키웠거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데려온 여자가 수진이었어요. 엄마,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어떤 아가씨인데 수진이라고 해요.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뭔가 어울리지 않았어요. 우리 민준이는 서울대 의대 나와서 큰 병원에서 일하는데 그 여자는 지방 전문대 졸업의 병원 홍보팀에서 일하는 계약직이었거든요. 엄마, 수진이 소개할게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수진이에요. 첫 인상부터 뭔가 부족해 보였어요. 화장은 진하게 했지만 품격이 없어 보이고 말하는 것도 어딘지 교양이 부족해 보였어요. 수진 씨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들이에요? 아버지는 택시 운전하시고 어머니는 식당에서 일하세요.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나쁜 분들은 아니겠지만 우리 민준이와는 너무 다른 환경이었거든요. 민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그날 밤 아들과 진지하게 얘기했어요. 수진 씨는 좋은 애 같은데 결혼은 좀 신중하게 생각해봐. 왜요? 수진이가 뭐가 문제예요?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엄마가 볼 때는 너무 다른 것 같아. 너는 서울대 의대까지 나왔는데 그 애는 지방 전문대잖아. 엄마, 학벌이 그렇게 중요해요? 저는 수진이가 좋은 사람이라는 게 더 중요한데요. 학벌이 전부는 아니지만 민준아, 엄마가 너 키우려고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잖아. 혼자서 과외비, 학원비, 의대 등록금까지 다 대느라 허리가 휠 정도로 일했어. 그건 알아요. 정말 감사하고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좋은 조건이 됐는데 좀 더 나은 사람 만날 수 있지 않겠어? 의사 집안 딸이나 최소한 4년제 대학은 나오네 말이야. 엄마, 조건으로 사람을 판단하시는 거예요? 조건이 아니라 현실이야. 결혼은 사랑만으로 되는 게 아니거든. 살아보면 교육 수준이나 가치관이 다르면 갈등이 생겨. 하지만 민준이는 완전히 눈이 먼 상태였어요. 엄마, 수진이 없으면 안 돼요. 정말 사랑해요. 그리고 수진이는 착하고 예뻐요. 예쁘다고 결혼하는 거야? 민준아,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그때 수진이가 얼마나 교활했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소름이 돋아요. 민준이 앞에서는 완전 다른 사람이었거든요. 어머니, 민준 오빠 덕분에 정말 행복해요. 평생 잘해드릴게요. 오빠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어머니도 제 친어머니처럼 모실게요. 이런 말들로 민준이를 완전히 홀렸어요. 엄마, 수진이가 어머니 진짜 좋아해요. 어머니 생신 때도 선물 준비했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민준아, 결혼은 신중하게. 엄마, 제발 축복해 주세요. 수진이 말고는 정말 생각할 수 없어요. 결국 3개월 만에 결혼을 강행했어요. 제가 그렇게 말렸는데도 민준이는 듣지 않았어요. 엄마, 수진이 말고는 안 돼요. 다른 사람과는 결혼할 생각 없어요. 그럼 결혼 안 하고 살면 되지. 왜 굳이 그 여자와? 안 돼요. 수진이랑 결혼 못하면 저는 죽을 거예요. 그 정도로 미쳐 있었어요. 결혼식 날도 뭔가 어색했어요. 수진이 쪽 하객들은
대부분 허름하게 차려입었고 우리 쪽 하객들과는 분위기가 완전 달랐어요. 그런데 수진이는 결혼식에서도 뭔가 이상했어요. 감사하다는 말보다는 이제 의사 남편 됐다는 표정이 역력했거든요. 어머니, 앞으로 정말 잘할게요. 민준 오빠 잘 보살펴 드릴게요. 그때는 진심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부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결혼 초기에는 그래도 좀 조심스러워 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편해지더니 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이상한 점은 돈에 대한 집착이었어요. 민준 오빠, 우리 계좌 통합하자. 계좌 통합, 부부니까 돈도 함께 관리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살림 살면서 필요한 것들도 있고요. 민준이는 순진하게 동의했어요. 그러더니 수진이가 민준이 카드를 맘대로 쓰기 시작했어요. 수진아, 카드 사용액이 많이 늘었네. 결혼하고 나니까 살림살이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제가 옷도 좀 사야 하고요. 그래도 한 달에 300만 원은 너무 많지 않아? 민준 오빠가 의사니까 어울리는 옷을 입어야 하지 않을까요? 병원 사람들도 의사 부인이 너무 초라하게 다니면 이상하게 볼 거예요. 그럴듯하게 포장하더라고요. 두 번째는 집안일에 대한 태도였어요. 결혼 전에는 어머니, 제가 다 할게요. 걱정 마세요라고 했으면서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집안일은 뒷전이었어요. 수진아, 아침에 민준이 도시락은 안 싸주니? 어머니, 요즘 아침에 일찍 나가느라 시간이 없어요. 그리고 병원 식당 음식도 괜찮다고 하던데요. 그래도 집에서 싸준 도시락이 낫지. 제가 요리를 잘 못해서 오히려 민준 오빠한테 미안해요. 차라리 맛있는 도시락 사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요리를 못한다고, 결혼 전에는 요리 잘한다고 자랑했으면서요. 그럼 배우면 되잖아. 엄마가 가르쳐 줄게. 감사해요, 어머니. 그런데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주말에 시간 되면 배워볼게요. 주말이 되면 또 다른 핑계를 대더라고요. 세 번째는 예의 없는 행동들이었어요. 명절에 와서도 어른들께 인사는 대충. 음식 준비도 뒷전이었어요. 수진아, 차례상 차리는 거 좀 도와줘. 네, 어머니. 그런데 저는 전통 방식을 잘 몰라서 어머니가 하시는 걸 보고 배울게요. 보고 배운다면서 계속 핸드폰만 보고 있더라고요. 수진아, 핸드폰 좀 내려놓고 도와줘. 아, 네, 죄송해요. 회사에서 급한 연락이 와서요. 명절에 무슨 급한 업무가 있다고 그러는지. 그런데 제일 가관인 건 민준이 앞에서만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는 거였어요. 여보, 어머니 무릎이 안 좋으시대. 내가 좋은 병원 알아볼까? 수진아, 괜찮아. 그냥 나이 들어서 그래. 아니에요, 어머니. 제가 병원에서 일하니까 정말 좋은 정형외과 의사 소개해 드릴게요. 민준 오빠 동기 중에 정형외과 전문의도 있거든요. 아들 앞에서는 이렇게 효부인 척하면서 아들이 없을 때는 완전 싸늘했어요. 그리고 6개월쯤 지났을 때부터 더 이상한 행동들이 시작됐어요. 어머니, 저 오늘 야근이에요. 늦게 들어올 거예요. 또? 요즘 너무 자주 야근하는 거 아니야? 회사에서 의료 관광 사업 새로 시작해서 바빠요. 외국인 브로커들이랑 미팅도 많고요. 의료 관광이라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어떤 일을 하는 건데? 해외 환자들이 한국에 와서 치료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 일이에요. 제가 영어를 잘하니까 외국인 상담도 맡게 됐어요. 그럴듯하게 설명하더라고요. 하지만 뭔가 수상한 점들이 눈에 띄기 시작했어요. 첫째, 옷차림이 예전보다 훨씬 화려해졌어요. 명품 가방에 비싸 보이는 화장품,
진주 목걸이까지. 민준이 월급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어요. 수진아, 그 가방 정말 예쁘다. 어디서 샀어? 아, 이거요? 회사에서 성과급 받아서 샀어요. 의료 관광 사업이 잘 되고 있거든요. 성과급을 얼마나 받았길래? 그냥 좀 받았어요. 민준 오빠한테는 비밀이에요. 깜짝 선물 사려고 모아두고 있거든요. 말을 흐리더라고요. 둘째, 향수 냄새가 예전과 달랐어요. 전에는 은은한 향수를 뿌렸는데 요즘은 진하고 관능적인 냄새가 났어요. 수진아, 향수 바꿨니? 냄새가 예전과 다르네. 네. 새로 산 거예요. 외국인들과 미팅할 때 좀 더 세련돼 보이려고요. 셋째, 핸드폰 사용 패턴이 이상했어요. 예전에는 집에서 자연스럽게 핸드폰을 썼는데 요즘은 메시지가 오면 꼭 방으로 들어가서 확인하더라고요. 그리고 핸드폰을 보며 혼자 웃는 모습도 자주 봤어요. 제가 가까이 가면 급하게 화면을 끄거나 뒤집어 놓고요. 수진아, 뭐가 그렇게 재밌어? 아, 그냥 회사 동료들이 단체 채팅방에서 재밌는 얘기 해서요. 어떤 얘기인데? 그냥 별거 아니에요. 업무 관련 농담 같은 거요. 넷째, 전화 받는 방식도 이상해졌어요. 전화가 오면 꼭 다른 방으로 가서 받고, 목소리도 평소보다 작게 했어요. 누구 전화야? 회사 동료요. 이렇게 늦은 시간에 의료 관광 일이 시차 때문에 늦게까지 하는 경우가 많아요. 외국 환자들이랑 연락해야 하니까요. 그럴듯한 핑계를 대더라고요.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하지만 아직 확실한 증거가 없었죠. 그러던 어느 목요일 오후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제 친구 영숙이가 전화를 했거든요. 목소리부터 심상치 않더라고요. 정수가, 너 지금 시간 있어? 응. 왜? 무슨 일이야? 너 며느리 지금 뭐 하고 있어? 회사에 있을 텐데. 왜? 아니야. 내가 방금 강남 H호텔 바에서 봤는데 외국 남자랑 완전 뜨겁게 키스하고 있더라. 순간 머리가 띵했어요. 뭐라고? 정말? 응. 처음에는 다른 사람인가 했는데 그 특이한 웨이브, 헤어스타일이랑 빨간 코트 보고 확실히 수진이라고 확신했어. 영숙이는 계속 말했어요.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야. 둘이 완전 연인처럼 보였어. 손도 잡고 그 외국 남자가 수진이 어깨에 팔을 두르고 정수가 이거 정말 심각한 것 같아. 가슴이 쿵쾅거렸어요. 하지만 혹시 모르니까 자세히 물어봤어요. 영수가 정말 확실해? 요즘 비슷하게 생긴 사람들 많잖아. 아니야. 분명히 수진이야. 그리고 그 남자가 누구냐면 키가 185cm는 되는 것 같고 갈색 머리에 정장 입고 있었어. 완전 잘생겼더라. 그런데 둘이 대화하는 걸 보니까 완전 친밀한 사이인 것 같았어. 대화를 들었어? 일부러 들으려고 한 건 아닌데 바로 옆 테이블에 앉아 있다 보니까 들렸어. 영어로 대화하는데 수진이가 허니라고 부르는 걸 들었어. 허니라고? 남편한테도 그런 애칭 안 쓰는 애가? 그리고 더 심각한 건 그 남자가 수진이한테 뭔가 작은 상자를 주더라. 수진이가 받아서 열어보니까 반지 같았어. 둘이 키스까지 했어. 키스를? 응. 보레하는 가벼운 게 아니라 진짜 연인들이 하는 그런 키스 말이야. 전화를 끊고 나서 정말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이 더러운 여자가 정말로 바람을 피우고 있었구나. 하지만 아직 확실하지 않으니까 일단 지켜보기로 했어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평소보다 늦게 들어왔어요. 10시가 넘어서 들어왔는데
향수 냄새가 평소보다 훨씬 진했어요. 그리고 화장도 다시 한 것처럼 말끔했고요. 수진아, 오늘 어디 있었어? 회사에서 늦게까지 미팅 있었어요. 무슨 미팅? 의료관광, 브로커분들이랑요. 새로운 프로젝트 계획 세우느라 오래 걸렸어요. 어디서 미팅했는데? 호텔에서요. 브로커분들이 그런 데서 미팅하는 걸 선호하시거든요. 좀 더 격식 있는 분위기를 좋아하세요. 호텔이라는 말에 가슴이 쿵했어요. 영숙이 말이 많네. 그 브로커가 어떤 사람들인데? 주로 외국인들이에요. 중동이나 유럽에서 환자들 보내주시는 분들이고요. 영어로 대화해야 해서 좀 피곤해요. 자연스럽게 거짓말을 하더라고요. 하지만 아직 추궁하기에는 이르다고 생각했어요. 며칠 후에 또 다른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토요일 오후에 수진이가 급하게 나간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 죄송한데 갑자기 나가봐야 할 일이 생겼어요. 토요일에 무슨 일이야? 회사에서 응급 미팅이 생겼어요. 갑자기 VIP 환자가 내일 한국에 오신다고 해서 준비할 게 많아요. 일요일에 오는 환자를 토요일에 준비한다고? 네. 미리 브로커 분과 상의해야 할 게 있어서요. 정말 중요한 환자라서요. 그날 저녁에 민준이가 궁금해서 병원에 전화해 봤어요. 여보세요. 혹시 내일 VIP 환자 오는 거 있나요? 아니요. 그런 스케줄 없는데요. 응급으로 추가된 것도 없나요? 네. 주말에는 응급 환자 외에는 아무도 안 와요. 그리고 의료 관광 환자들은 평일에만 받거든요. 민준이가 전화를 끊더니 고개를 갸웃했어요. 이상하네. 병원에는 그런 환자 오는 거 없다는데? 그때부터 확신했어요. 저 여자가 완전히 우리를 속이고 있다는 거려. 2주 후 탐정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사모님, 나와서 만나 뵙는 것이 좋겠습니다.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사무실에 가니 탐정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어요. 이거부터 보세요. 봉투를 열어보니 사진들이 들어 있었어요. 첫 번째 사진을 보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H호텔 바에서 수진이가 외국 남자와 술잔을 기울이며 웃고 있었어요. 정말 영숙이 말이 맞았구나. 두 번째 사진엔 그들이 손을 잡고 호텔 로비를 걸어가는 모습이 찍혀 있었어요. 세 번째 사진은 더 충격적이었어요. 호텔 엘리베이터 안에서 그들이 키스하고 있는 장면이었거든요. 이게 진짜예요? 네. 확실합니다. 이 남자는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캐나다인이에요. 직업이 뭐죠? 의료관광 브로커가 맞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분과의 관계는 순전히 개인적인 것 같아요. 탐정이 계속해서 보여준 사진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백화점에서 수진이와 데이비드가 함께 쇼핑하는 모습,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심지어 데이비드가 수진이한테 비싼 가방을 사주는 장면까지 있었어요. 사모님, 이게 다가 아닙니다. 탐정이 서류를 꺼냈어요. 이건 금융거래 내역인데요. 서류를 보고 정말 기절할 뻔했어요. 민준이 명의의 신용카드로 지난 3개월 동안 엄청난 돈이 사용된 기록이 있었어요. 총 얼마예요? 2천만 원 정도 됩니다. 대부분 명품 매장, 고급 레스토랑, 호텔 이용료로 나갔어요. 이 돈을 수진이가 썼다는 거예요? 네. 확실합니다. CCTV도 확인했거든요. 며느리분이 데이비드와 함께 쇼핑할 때 아드님 카드로 결제한 장면들이 다 찍혀 있어요. 탐정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어요. 도시 외곽의 낡은 빌라 앞에서 수진이와 데이비드가 함께 나오는 모습이었어요. 저기가 어디죠? 의정부 근처 빌라예요. 둘이 함께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라고요? 며느리분이 거의 매일 그곳에 가고 있어요. 때로는 밤을 새기도 하고요. 아마 직장에서는 야근한다고 거짓말을 하는 것 같아요. 탐정이 보여준 추가 자료들은
더욱 치밀했어요. 수진이의 하루 일과표, 데이비드와 만나는 패턴, 심지어 둘이 함께 여행을 다녀온 증거까지 있었어요. 언제 여행을 갔어요? 지난달에 제주도에 2박 3일 다녀왔어요. 며느리분이 회사 워크숍이라고 거짓말한 날이에요. 제주도에? 네. 둘이 찍은 사진들도 있어요. 완전히 연인처럼 행동하고 있었습니다. 정말 치밀하게 거짓말을 해왔구나. 그리고 이것도 보세요. 탐정이 보여준 건 수진이가 데이비드한테 보낸 카카오톡 메시지였어요. 어떻게 이걸 봤어요? 며느리분이 카페에서 핸드폰을 잠깐 자리에 두고 화장실에 간 사이에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내용을 보고 정말 충격받았어요. 자기야, 오늘 남편이 늦게 들어온대. 우리 시간 더 있을 수 있어. 어머니가 자꾸 의심하는 것 같아. 조심해야겠어. 빨리 이혼하고 캐나다로 가고 싶어. 민준이는 정말 바보야. 눈치도 없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증거는 너무나 확실했어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민준이한테 말하죠? 하지만 아직 현장을 직접 목격한 건 아니었어요. 좀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어요. 탐정한테 더 정확한 증거를 잡아달라고 요청했어요. 탐정님, 현장을 확실히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시려면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며느리분의 패턴을 더 정확히 파악해야 해요. 일주일 더 조사한 결과, 수진이는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저녁에 그 빌라에 간다는 걸 알았어요. 화요일과 금요일에는 확실히 그곳에서 밤을 새웁니다. 보통 오후 7시경에 도착해서 다음날 오전 6시에 나와요. 그럼 그때 가면 확실히 잡을 수 있겠네요. 네. 하지만 사모님 혼자 가시기엔 위험할 수 있어요. 아드님과 함께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민준이한테 말할 용기가 없었어요. 너무 충격적일 것 같아서요. 그러던 중 결정적인 순간이 왔어요. 어느 금요일 저녁, 수진이가 또 야근한다고 나갔어요. 어머니,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 준비 때문에 밤새야 할 것 같아요. 조심해서 다녀와. 네, 걱정 마세요. 동료들이랑 함께 할 거니까 안전해요. 수진이가 나간 후 30분 뒤, 저는 탐정한테 전화했어요. 지금 따라가 봅시다. 탐정과 함께 수진이를 뒤쫓았어요. 정말로 그 빌라로 가더라고요. 2층 창문으로 불빛이 새어 나왔어요. 탐정이 망원경으로 확인해 보더니 말했어요. 확실합니다. 둘이 함께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했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 있어? 집에 있어요. 왜요? 지금 의정부로 와. 급한 일이야. 의정부요? 무슨 일인데요? 와서 직접 봐. 내가 꼭 봐야 할 게 있어. 30분 후 민준이가 도착했어요. 엄마,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왜 이런 곳에? 민준아, 엄마가 할 얘기가 있어. 마음의 준비해. 저는 그동안 모은 증거들을 모두 보여줬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점점 하얗게 변했어요. 이게 진짜예요? 다 진짜야. 그리고 지금 수진이가 저 빌라 2층에 있어. 수진이가 회사에서 야근한다고 했는데 직접 확인해보자. 탐정이 망원경을 민준이한테 건넸어요. 2층 창문을 보세요. 민준이가 망원경으로 보더니 충격을 받았어요. 저기 정말 수진이가 있네요. 그런데 저 남자는 누구예요? 데이비드 존슨이라는 캐나다인이야. 수진이가 말한 그 브로커. 하지만 업무 미팅일 수도. 그때 창문으로 보이는 장면이 바뀌었어요. 둘이 소파에 앉아서 와인을 마시며 키스하고 있었어요. 민준이가 망원경을 떨어뜨렸어요. 안 돼. 이럴 수가. 민준아, 이제 믿어? 직접 가서 확인해보자.
우리는 조용히 빌라로 접근했어요. 1층 현관문이 열려 있었어요. 2층으로 올라가자 계단을 조용히 올라가면서 위에서 들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어요. 웃음소리와 음악소리가 들렸어요. 그리고 다른 소리들도 방문 앞에 도착했을 때 안에서 들리는 소리가 더 분명해졌어요. 데이비드, 사랑해. 수진이 목소리였어요. 민준이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탐정이 조용히 문 손잡이를 돌렸어요. 문이 열렸어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갔을 때 본 장면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실, 소파에서 수진이와 데이비드가 서로 옷을 벗기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상의를 벗은 상태였고 데이비드도 셔츠를 벗고 있었어요. 수진아,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둘이 깜짝 놀라며 몸을 가렸어요. 민준 오빠, 수진이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어요. 이게 뭐야? 이게 대체 뭐야? 민준이가 소리치며 다가갔어요. 오빠, 이것도 업무야? 옷 벗고 하는 업무야? 수진이는 급하게 옷을 주워 입으면서 변명했어요. 오해예요. 정말 오해예요. 오해? 내가 뭘 오해한다는 거야? 데이비드도 당황해서 옷을 입으면서 영어로 뭔가 말했어요. 탐정이 통역해줬어요. 아직 결혼한 상태인 줄 몰랐다고 하네요. 뭐라고? 수진이가 데이비드한테 소리쳤어요. 데이비드, 그런 말 하지 마. 하지만 데이비드는 계속 말했어요. 수진이가 이혼할 예정이라고 했답니다. 남편도 동의했다고 했다네요. 민준이가 수진이를 보며 물었어요. 수진아, 정말 그런 말을 했어? 아니에요. 데이비드가 오해한 거예요. 하지만 증거는 너무 명확했어요. 거실 곳곳에 널린 수진이 옷들, 화장대 위에 화장품들, 냉장고 위에 붙은 둘이 함께 찍은 사진들. 가장 충격적인 건 침실이었어요. 침대 옆 서랍에서 수진이가 데이비드에게 쓴 편지들이 나왔거든요. 사랑하는 데이비드에게 로 시작하는 편지들이었어요. 이것도 가짜야? 누군가 제 필체를 흉내낸 거예요. 끝까지 시치미를 떼더라고요. 데이비드가 핸드폰을 꺼내서 수진이와 주고받은 메시지들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저에게 보낸 메시지들입니다. 메시지들을 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데이비드, 오늘 남편 없어. 빨리 와. 어머니가 의심하고 있어. 조심해. 빨리 이혼하고 캐나다로 가고 싶어. 그건 제가 보낸 게 아니에요. 핸드폰 해킹당했을 거예요. 민준이가 소리쳤어요. 수진아, 이 정도 증거가 있는데도 아직 거짓말할 거야?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 모든 게 오해라고요. 데이비드가 더 많은 증거를 보여줬어요. 둘이 함께 찍은 침실 사진들, 여행 사진들까지. 이것도 업무 사진이야? 저는 기억이 안 나요. 언제 찍었는지. 정말 뻔뻔한 여자였어요. 그때 데이비드가 동영상을 보여줬어요. 수진이가 침대에서 사랑해. 데이비드, 빨리 한국 떠나자라고 말하는 영상이었어요. 이것도 가짜야? 편집된 거예요. 누군가 조작한 거라고요. 끝까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그 후 일주일 만에 모든 게 정리됐어요. 데이비드는 진실을 알고 나서 바로 수진이를 차버렸어요. 자신도 속았다는 걸 알았거든요. 민준이는 이혼 소송을 냈어요. 증거가 너무 확실해서 재판도 금방 끝났어요. 수진이는 마지막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법정에서도 변호사를 통해 모든 증거가 조작됐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판사는 명확했어요. 피고의 불륜이 명백히 증명되었으므로 위자료 3천만 원과 사용한 금액 2천만 원을 배상하라. 수진이는 법정을 나서면서도 저한테 말했어요. 어머니가 저를 이렇게 만든 거예요. 어머니 때문이에요. 내 탓이라고? 바람 피운 건 내가 한 거잖아. 바람 피운 게 아니에요.
정말 업무였다고요. 마지막까지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지금 수진이는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대요. 데이비드한테 차이고 직장에서도 잘렸거든요. 그런데 들리는 얘기로는 아직도 자기가 억울하다고 주변 사람들한테 말하고 다닌다네요.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안 했는데 시어머니가 나를 모함했다고요. 민준이는 6개월 후에 좋은 사람 만나서 재혼했어요. 지금은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어요. 새며느리는 정말 착하고 예의 바른 애예요. 여러분, 이런 독한 여자들 정말 조심하세요. 처음엔 착한 척 하다가 나중에 본색을 드러내거든요. 그리고 끝까지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저는 처음부터 직감으로 알았거든요. 그 여자 눈빛이 뭔가 이상하다고요. 여자의 직감을 믿으세요. 그리고 이상하다 싶으면 망설이지 말고 확인해 보세요. 수진이 같은 뻔뻔한 여자는 지금도 어디선가 자기가 피해자라고 생각하며 살고 있을 거예요. 확실한 현장을 목격했는데도 끝까지 발뺌하는 사람들 정말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은 죽어도 자기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결혼할 때 정말 신중하게 하세요. 사랑만으로는 안 되거든요. 그 사람의 진짜 성격과 가치관을 잘 봐야 해요.